안녕하세요.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트럼프의 심장 건강 상태를 공개하면서 혈관벽에 쌓이는 칼슘의 양을 체크하는 것은 심근경색 등의 심장 발작과 전체적인 사망 가능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지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즉, 혈관에 쌓인 칼슘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딱딱해진 혈관이 다시 말랑말랑하게 건강해질 겁니다. 그러면 혈관에 낀 칼슘을 제거할 수 있는 중요한 성분들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로 마그네슘이 부족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혈관의 건강을 위해서는 마그네슘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경쟁하는 기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칼슘과는 선의의 경쟁자라고 할까요? 칼슘은 혈관을 수축시키지만 마그네슘은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서로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서로 반대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정치에서도 야당이 있으면 여당이 있고 진보가 있으면 보수가 있죠. 만약 이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몸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당한 수준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만약 세포 내에 칼슘이 마그네슘보다 더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건강한 세포에서는 칼슘보다 마그네슘이 더 많지만 건강하지 못한 세포에서는 마그네슘보다 칼슘이 더 많습니다. 고대 선조의 음식은 칼슘과 마그네슘의 비율이 거의 1대1이었는데 현대사회 음식은 칼슘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10배 정도 많다고 합니다. 일부러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 먹는 분들이 아니라면 거의 이런 비율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논문 한 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은 마그네슘 결핍과 동맥경화, 증거에 기반한 연관성입니다. 논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여러 연구에서 마그네슘 결핍은 다양한 심혈관 질환 위험과 동맥경화와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혈장 마그네슘 수치 감소는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기전에 의해서 동맥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혈장 마그네슘 수치가 떨어지면 혈관벽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고 혈관벽에 칼슘 플라그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즉,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에 칼슘이 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구로 마그네슘을 먹으면 관상동맥질환 환자의 혈관벽 기능이 좋아집니다. 경구 마그네슘 치료는 저렴하고 안전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보조요법으로 유용합니다. 다음은 비타민 D3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효과로서는 단연 1순위라고 예전 영상을 통해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 요즘 시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이 비타민 D3일 겁니다. 여기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남성에서의 비타민 D3와 심근경색의 위험도입니다. 논문의 내용을 읽어보면 40에서 70세 남성 18,255명을 10년간 추적해서 관찰했습니다. 비타민 D3 혈중 농도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30 이상에 비해 심근경색의 위험이 무려 2배나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의 제목을 보면 비타민 D3 결핍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인데 1739명을 대상으로 5.4년간 연구했습니다. 비타민 D3 혈중 농도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무려 62%나 증가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연구의 제목을 보면 혈장 비타민 D3 수치와 고혈압의 발생 위험도인데 1811명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비타민 D3 혈중 농도가 15 이하인 경우에는 30 이상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이 무려 3.2배나 증가했습니다. 소화에서 비타민 D3가 부족하면 성인이 되어서 동맥경화증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핀란드 투르크 대학에서 3세에서 18세 사이 소아 2148명을 대상으로 연구했는데
비타민 D3가 부족했던 아이들은 약 25년 뒤에 확인했더니 동맥경화증 발생 위험도가 21.9%나 높았다고 합니다. 혈관에 낀 칼슘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1순위는 바로 비타민 K2입니다. 세계에서 에베레스트 다음으로 가장 높은 산의 이름도 K2네요. 웅장하고 늠름한 자태의 K2 봉우리처럼 비타민 K2도 역시 혈관 건강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입니다. 여기서 논문 한 편을 보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비타민 K2 이섭치는 관상동맥 심장질환의 발생 위험 감소에 관련되어 있다입니다. 이 연구는 네덜란드 남녀 4,807명을 대상으로 8년에서 11년간 시행한 규모가 아주 큰 연구였습니다. 비타민 K2에 대한 논문은 너무 많아서 이 연구 하나만 소개하겠습니다. 비타민 K2가 풍부한 식사를 한 그룹에서는 관상동맥 혈관의 칼슘 침착이 무려 50%나 감소했고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 역시 50%나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원인에 의한 전체 사망률 역시 25%나 감소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비타민 K2는 이렇게 혈관에 좋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비타민 K2의 특별한 기능 때문입니다. 칼슘은 뼈 외의 다른 조직에 쌓이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혈관벽에는 칼슘이 쌓여 있을 필요가 없죠. 비타민 K2는 혈관처럼 뼈가 아닌 다른 조직에 있는 칼슘을 뼈 안으로 다시 넣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다른 조직에 필요 없이 끼어있는 칼슘을 뼈에 다시 넣어준다면 뼈도 튼튼해질 수 있겠죠. 실제로 비타민 K2는 비타민 D3와 함께 골다공증 치료에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용폭과 용량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타민 D3는 성인은 하루 2,000에서 4,000 단위 정도 드시면 되고 소아는 30kg 기준으로 그 양의 절반을 먹으면 됩니다. 비타민 D3는 아무리 적어도 성인은 하루 1000단위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지용성이므로 식사량이 가장 많을 때 하루 한 번만 드시면 되고 식사 중에 드시거나 식사 직후에 드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K2는 성인은 하루 100 마이크로그램 드시면 되는데 비타민 K2도 지용성이므로 비타민 D3와 복용 방법이 동일합니다. 저는 편의상 비타민 D3, K2 복합제를 많이 권유드리는데 각각의 제품을 따로 고르셔도 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해야 할 점은 와파린 계통의 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비타민 K2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보통 구연산 마그네슘으로 고르시면 되고 보통 하루 300~400ml 정도를 드시면 됩니다. 마그네슘은 밤 8시 이후에 드시면 흡수 효율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D3는 팔 다리를 드러내고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일광욕을 할 수만 있다면 30분에 약 2만 단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비타민 K2는 낫또에 아주 많이 들어있는데 낫또를 매일 드시는 분들은 비타민 K2를 따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그네슘도 콩이나 견과류, 두부, 바나나, 아보카도 등에는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음식으로 마그네슘을 충분히 먹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혈관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따로 보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마그네슘 복용은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치와 상담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